말로 다 건네지 못한 마음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에 마음을 맡기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이 한 문장처럼 고요히 정리될 때가 있습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이것에서 잠시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닮은 이야기, 그리고 그 여운을 담은 영어 표현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여보, 당신 퇴직하기 전까지는 우리 부부가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했어. 크게 싸운 적도 없고 아들 하나 키우면서 남들만큼은 아니어도 그럭저럭 사람답게 살았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당신 퇴직하고 나서 나는 새삼 알았어. 사람이 나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문제일 수도 있구나. 예전엔 아침마다 양말 한 짝 찾느라 뒤집어지고 넥타이 어디 있냐고 찾고 늦었다 늦었어 하고 허둥대던 사람이었잖아. 근데 이제는 출근은 안 하는데 왜 거실에는 맨날 정시 출근이야? 나는 눈 뜨면 당신 얼굴이 제일 먼저 보여. 아니, 남편 얼굴을 제일 먼저 보는 게 뭐가 문제냐 하겠지만 매일 아침 6시에 소파 정중앙에 앉아서 뉴스랑 한몸이 돼 있는 사람을 보면 이게 남편인지 거실 관리소장인지 헷갈려. 정장 대신 트레이닝복 입고 거실에 상주하는데 이쯤 되면 퇴직한 게 아니라 근무지가 집으로 바뀐 거지. 당신은 내가 집에서 한가하게 지내는 줄 알았겠지. 근데 나도 나름 바빴어. 빨래, 반찬 정리, 장도 봐야 하고 은행도 가야 하고 자질구레하지만 해야 할 일이 많아. 가끔은 나도 사람처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멍도 좀 때려야 하잖아. 근데 당신이 집에 계속 있으니까 내 일상이 전부 생중계되는 기분이야. 청소기 돌릴까 말까 눈치 보이고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면 뒤에서 인기척 느껴지고 내가 잠깐 누워있으면 어디 아파? 이러는데 아니, 아픈 게 아니라 당신이 계속 보여서 누운 거야. 그리고 이상하게 혼자 있을 때는 안 거슬리던 소리들이 이제는 다 들려. 헛기침 소리, 물 마시는 소리, 슬리퍼 끄는 소리, 화장실 가는 소리,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 특히 냉장고. 당신은 왜 그렇게 냉장고를 자주 열어? 배고파서 여는 것도 아니야. 그냥 확인차 열어. 아까도 열었잖아. 그 20분 사이에 냉장고 안에서 내가 개편이라도 있었니? 달걀이 장관됐는지 김치가 물가를 잡았는지 왜 그렇게 수시 점검을 해? 냉장고 안부가 왜 그렇게 궁금한 거야? 냉장고 문 손잡이에 당신 지문이 제일 많을 거야. 그리고 퇴직한 남편이 집에 있으면 이상하게 집이 좁아져. 원래 우리 집이 이렇게 답답한 집은 아니었거든? 그런데 당신이 하루 종일 거실에 앉아 있으니까 전화도 맘 놓고 오래 못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도 맘대로 못 틀겠어. 그래서 어느 날은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 집이 넓었는데 남편이 상주하니까 체감상 원룸이 됐어.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대화가 많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어느 순간부터 할 말도 없어지더라. 예전엔 그래도 오늘 회사 어땠어? 누구 만났어? 이런 얘기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저녁이 되면 대화할 거리도 바닥이 나.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오전에 할 말 다 써버린 거야. 둘이 외식 나가도 그래. 처음엔 기분 좋게 나가. 오늘은 내가 차릴 필요 없으니 좋다 싶어서. 근데 막상 식당 앉으면 당신은 메뉴판 보면서 가격부터 체크하고 나는 옆 테이블 뭐 먹나 보고 한참 있다가 겨우 주문해. 주문하고 나면 또 각자 핸드폰 보다가 밥 먹고 나와. 그리고 밥 나오면 반찬도 거의 다 먹었으면서 집 반찬이 낫다 이러지. 내가 왜 돈 내고 잔소리 사 먹으러 나왔을까 싶어. 여행도 다를 줄 알았어. 남들은 은퇴하면 부부 여행 다니면서 제2의 신혼이라는데 우리는 여행 가면 제2의 협상단이야. 나는 예쁜 카페 가고 싶고 시장 구경도 하고 싶은데 당신은 사람 너무 많다. 앉을 데 없냐. 언제 들어가냐. 여행을 가도 쉬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 가서 생활하는 느낌이야. 특히 쇼핑할 때는 가시방석이야. 나는 그냥 구경만 해도 재미있는데
당신은 매장 입구 들어가자마자 얼굴에 딱 써 있어. 이 시간이 나에게 필요한가? 그래서 내가 편하게 보지도 못해. 결국 같이 나갔다가도 따로 다니는 게 편하고, 같이 집에 있어도 각자 방으로 흩어져. 당신이 거실에 있으면 내가 방에 들어가고, 내가 부엌에 있으면 당신이 안방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무슨 원수라서가 아니라 집안에서 동선 분리로 평화를 찾는 거지. 친구들 만나러 나가도 예전 같지가 않아. 전엔 커피 마시면서 2시간, 3시간도 금방 갔는데 이제는 자꾸 시계를 봐. 식사 시간 되면 괜히 마음이 급해지고 친구들이랑 웃고 있어도 마음 한쪽이 안 편해. 열심히 살아온 당신과 같이 시간 보내주고 놀아줘야 하는데 우린 그다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점점 강하게 드네.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야. 당신은 참 성실한 사람이고 가족한테 책임감도 있고 큰 사고 안 치고 묵묵히 자기 일 해온 사람이야. 근데 참 묘하지? 좋은 사람인 것과 하루 종일 붙어 있어도 편한 사람은 꼭 같은 말이 아니더라. 이 말이 참 미안하면서도 너무 정확해. 나는 요즘 내 시간이 없어진 기분이야. 내가 오래 지켜온 낮의 집, 내 리듬, 내 숨 쉴 틈이 슬그머니 사라진 것 같아. 예전엔 집에 혼자 있으면 세상 편했거든. 라디오 틀어놓고 천천히 청소하다가 졸리면 잠깐 누워있고 배 안 고프면 대충 먹고 그게 다 내 박자였는데 이제는 내 집에서 내 박자로 사는 게 어려워졌어. 내가 바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야. 당신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멀어지고 싶은 것도 아니야. 그냥 점심 먹고 각자 좀 흩어졌다가 저녁 좀 다시 만나도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당신도 당신 시간 좀 갖고 나도 내 시간 좀 갖고 그래야 저녁에 얼굴 봐도 아, 또 봐? 가 아니라 왔어? 가 되지 않겠어?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여보, 나 당신이 미운 건 아닌데 이렇게 시작하면 말이 꼬이잖아. 당신이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들릴까 봐. 그래서 오늘도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생각해. 남편이 퇴직한 건 맞는데 왜 내 마음이 먼저 정년퇴직하고 싶은지. 이 사연 어떠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웃으면서도 뜨끔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남편이 미운 사람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갑자기 많아지면 생활 리듬이 부딪히기 쉽습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리가 없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대단한 해결책보다 생활 방식의 조정일 수 있습니다. 첫째, 각자 시간을 아예 정해두는 겁니다. 점심 먹고 나서는 각자 보내자. 이 시간은 서로 터치하지 말자. 이렇게 정해놓으면 괜한 눈치가 줄어듭니다. 둘째, 하루 종일 붙어 있기보다 함께 있는 시간을 더 괜찮게 만드는 겁니다. 차 한 잔, 산책 1시간, 저녁 한 끼처럼 짧아도 기분 좋게 보내는 시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남편에게도 남편만의 바깥 시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운동, 모임, 취미, 작은 볼일이라도 좋습니다. 밖에 나갈 이유가 생기면 서로 숨쉴 공간이 생깁니다. 넷째, 집안일도 분명하게 나누는 겁니다. 좀 도와줘 보다 분리수거는 당신, 장보기는 나. 이렇게 나누는 게 괜히 서운할 일을 줄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건 멀어지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잘 지내기 위해 필요한 여백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입니다. 남편에게 우아하게 말해보세요. 우리 서로 좀 공간이 필요해. We need to give each other some space. We need to give each other some space. We need to give each other some space. 여러분은 남편과 하루 24시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나만의 여백을 만드는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정성껏 간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배달부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